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4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은 국회의원들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통령마저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만큼 판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요. 결정하는 판사 결정이 최종적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실형도 선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재판에서는 판사가 이재명 눈치를 보는 듯합니다. 이재명이 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조기 퇴정을 하자, 조퇴를 했다라는 얘기죠. 조기 퇴정을 하자 판사가 말합니다. 항상 이러실 건 아니죠. 그러자 이재명 당당하게 퇴장하면서 가능하면 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일 만에 대장동 재판, 이재명 아프다면서 퇴정했다. 요건 이제 어제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35일 만에 한 달도 넘도록 열리지 않다가 열린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가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라는 이유로 일찍 퇴정했습니다. 학교로 말하면 조퇴를 한 거죠. 이 재판은 핵심 증인 유동규 씨가 지난달 5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지난 2일 피고인인 이재명이의 피습까지 겹치면서 한 달 넘게 공전된 재판인데요. 자, 그런데 이재명은 어제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와 자신의 변호인들이 유동규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만난 것은 작년 11월 이후 77일 만입니다. 이재명은 유동규 씨에게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난 22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면 사흘 연속 법정에 나온 것인데요. 이재명은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다가 오후 2시 15분 재판이 재개되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는 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은 가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정상일 텐데 가능하면 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피고인의 퇴정을 허용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은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일이죠. 이재명이 손들고 저 조퇴합니다. 집에 갑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판사가 항상 이러실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재명은 가능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연히 이게 황당한 상황이 되니까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말을 믿겠다라는 게 김동연 판사의 결정인 거죠. 이거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이재명이 위증교사도 김동연 판사가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이 됐든 위례가 됐든 이재명이 지금 근본적으로 한 일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김동연이라는 판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무의식 중에 편견이
드러난 거죠. 나는 이재명을 믿는다. 아니, 당연히 진단서라든지 뭐 소견서를 제출을 해야지 그걸 보고서는 이 사람은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학교도 배가 아파요. 조퇴했어요. 다음 날에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조퇴였다. 어쩔 수 없는 결석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은 진단서, 소견서 갖고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동네 학교에서 개근상 타기 위해서, 정근상 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어린 시절에 하는 것도 병원에 가서 증을 뽑아와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냥 재판받다가 저 몸이 안 좋은데 집에 갈게요. 일반 국민들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저 병원 좀 옮겨주세요. 헬기 좀 태워주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특권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데 김동연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굽신굽신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가시겠다고요? 다음에도 이러실 건 아니죠? 가능하면 이라고 얘기하면은 명확하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내보내드립니다. 앉아 계세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자, 한편 유동규 씨는 2010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건설 관련 공약을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만들었다면서 이재명의 측근으로 활동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당시 이재명은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만들었다라고 반박을 했다는데요. 자,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측근 집단, 물론 이제 이재명은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다. 죄를 짓고 공공한 처지에 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등과 그 시정을 갖다가 농단했다라는 걸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정 세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한다는 얘기가 학자들이랑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논문 표절부터 하는 사람이 무슨 학자들이랑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이는요, 법을 잘 알아서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검사 사칭을 하고 위증교사를 하고 지금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가로 정자동이라든지 대북송금 관련해서 깜빵을 가야 할 사람, 거기다가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까지 돼 있죠. 벌금 100만 원만 받으면 434억을 뱉어내야 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 이재명, 어차피 지금 총선도 민주당 폭망할 텐데 눈치 보고 벌벌 떠는 김동연 판사, 이거 국민들이 나서서 교정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국가 권력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법 권력이 가장 강력한 권력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견제를 받지 않는 사법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취임을 한 이후로 도대체 법원 무엇이 바뀐 겁니까? 많은 국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